올해 초 5만 건 수준이던 아파트 매물은 이달 초에는 8만 건 안팎까지 쌓였습니다. 일부가 거래 물량이 소진됐어도 여전히 매물은 쌓여가고 있는. 서울 지금 부동산 시장도 불황의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아무도 잘 거래 안 되니까 자꾸 싸게들 얘기를 하니까 기다려본다고 뭐 이렇게 안팎기도 하고 그래요. 서로 이제 두자리기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딱 답이 없어요, 지금. 지금 매물이 쌓인다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매도자가 희망하는 가격과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 매수 희망가가 지금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팔 의향이 있는 물건들은 시장에 쌓이는 형태, 그래서 이제 매물이 늘어나는 건데 어떠한 액션이 있거나 또 상황이 달라지면 가격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어떤 희망의 근거가 됐던 것이 바로 대출 부분에서 풀어줬던 부분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집을 팔려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어하고 사는 분들은 조금 더 내려와야지 살 수 있다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건데 그런 균형 관계는 보통 어떤 일이 있을 때 깨지곤 하는 건가요? 이제 버티기 힘든 쪽이 먼저 가격을 내리거나 올리면서 이렇게 네. 상황이 이끌어지는 건데 지금 입장에서는 매도자 측이 조금 더 열세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전체적인 이제 경매 건수를 보게 되면 경매 건수가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매 건수는 증가하는데 낙찰을 받는 케이스는 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딱 봐도 서울 지금 부동산 시장도 본격적으로 지금 불황의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매 건수 추이 데이터입니다. 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11년, 12년, 13년이 안 좋았거든요. 1,500건 이상 경매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 부동산 시장은 이제 좀 불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출 이자를 못 내기 때문에 뭔가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이렇게 경매 물건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경매 물건으로 나오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한 초반 정도서부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 경매 시장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올 초부터 위기는 시작이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 앞으로 경매 물건은 계속해서 많이 나올 거다. 미국발 고금리의 여파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한국에서는 일단 제가 볼 때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고금리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또 가격도 좀 회복하고 거래량도 증가한 이유가 이제 금리 못 올리겠지. 네. 금리 이제 내릴 거야.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죠. 이렇게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어? 기대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형성되는 거죠. 거시경제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측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지난해부터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신뢰가 안 생기고 뭔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위축하게 되죠.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은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냐.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에요. 그런 위험이 지금 엄청 커지고 있어요. 자산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도 압력으로 점점 더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